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제목은 전선, 전봇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있는 전선에 참새들이 수백 마리 앉아 있어도 감전되거나 죽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기의 폐회로, 이걸 루프로 하거든요. 이 폐회로가 형성이 돼야 전기는 흐를 수 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오늘 제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제 6년 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기라는 과목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를 강의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굳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10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제가 편안하게 강의를 해야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커피도 차도 한 잔 갖다 놓고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목이 잠기네요. 잠시 한 잔 마시고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전선 위에 있는 참새는 왜 감전되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지금 자꾸 카메라 위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 질문 내용이 전선 위에 있는 참새의 감전이 왜 되지 않는가와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딱딱하지 않게 제가 뭐 재주가 없어서 재미있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또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나 그리고 저항의 ohm의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사와 기사, 이러한 시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주신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번 강의부터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같이 병행해서 제가 40년 동안 실무를 담당했던 전기뿐만 아니라 뭐 취업이라든지 시설 관리의 취업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기계, 소방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실무와 구글의 제미나이의 답변을 녹여서 같이 여러분들께 재미도 있으면서 자격증 준비도 하면서 실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 실명은 제가 빼도록 할게요. 전기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서 지금 댓글을 올립니다. 단상 발전기의 출구 쪽 한 손을 땅속 10m 깊이 정도로 심어 놓았어요. 자, 단상 발전기입니다. 삼상 발전기가 아니고요. 단상 220이 발생되는 발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도록 하시죠. 이러한 단상 발전기의 그 한 상을 10m, 땅속 10m에, 그러니까 10m에 무슨 뭐 봉을 박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구리판을 깔았다든지 거기다 전선을 연결을 한 거예요. 10m라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전류가 잘 흘러가도록 접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접지처럼 이 전류가 잘 흘러가라고 땅속 10m라는 이러한 깊이를 주셨고요. 심어놓고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참 대단하십니다. 발전기 본체는 땅과 절연이 무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이 이미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또한 저보다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분 질문에. 발전기를 돌리는데 발전기 본체를 그러니까 땅과의 절연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 밑에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베이스와 그러니까 발전기 코일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발전기 코일에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된다면 이게 지락으로 이어지고요. 지금 질문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이미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고요. 본인이 질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땅과 그 발전기 본체, 결론적으로는 발전기 본체에 있는 코일을 얘기하겠죠. 절연이 무한대라고 보고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은 폐회로가 아니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폐회로가 될 수가 없죠. 자, 만일 이 질문 내용 중에서 발전기 본체를 땅과 절연이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완전한 절연체이기 때문에 폐회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폐회로가 되지 않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미 전기가 안 흐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대답을 부탁합니다. 자, 구글의 제미나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자, 발전기를 돌려서 그 한 선을 땅에 이미 박았다는 그 자체가 흥미롭잖아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기는 그 오메 법칙이죠. 이 오메 법칙의 기본 성질은 뭡니까? 이 전류는 저항과의 관계죠. I는 R분의 V니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가해진 전압에 비례한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구글 제미나이가 그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빠지게 되는 깊이 있는 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요. 와, 이 제미나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제미나이를 한 3개월 정도 쓰다가 좀 심도 있게 인공지능을 공부해보자.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전기인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 자신부터 이러한 강의에 제미나이를 접목시켜서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인공지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독자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저도 오늘부터 이 제미나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설명은 제가 볼 때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설명은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폐회로, 그러니까 클로즈드 루프의 원리입니다. 자, 루프라는 것은 이 회로가 출발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클로즈다는 얘기는 닫혔다 뜻이죠. 그래서 폐회로, 클로즈드 루프의 원리입니다. 전류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전하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전기기능사 시험에 이 길을 뭐라고 그래요? 전기가 흘러가는 길, 전로라고 그러죠. 그죠? 자, 질문하신 상황이 보면 발전기의 단자를 A, B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단상 발전기니까 220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선을 A, 상이 아닙니다. 상은 한 쌍밖에 없죠. 발전기의 한 선을 A, 또 다른 선을 B라고 봐요. 그래서 땅에 묻힌 선을 저는 A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단자는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석을 할게요. 전하가 땅으로 내려갔죠. 그죠? 한 선을 땅에 박았으니까요. 내려가더라도 다시 발전기의 B로 돌아올 통로는 이미 없죠. 즉 회로가 끊겨 있는 것이므로 전류는 흐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폐회로가 있어요. 건전지를 연결을 하고 어떤 히터를 연결했다고 쳐요. 그러면 전기에 직류라고 보죠. 직류. 플러스에서 출발을 해서 이 히터에 한 점에 한 단자에 연결을 해서 쭉 흘러서 그 히터에 일을 하고 돌아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루프란 말입니다. 이게 루프인데, 자, 우리 여기에 누전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해요. 이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가 뭡니까? 이 누전 차단기를 분해를 해보면요. 이 말단에 ZCT, 제로 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즉 영상 변류기가 달려 있어요. 이 영상 변류기를 이 두 개의 전선, 그러니까 1차에 연결된 이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물론 교류입니다만은 우리가 직류로 해석을 하자 이거죠. 지금 누전 차단기는 대부분 교류잖아요. 근데 직류라고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가요. 누전 차단기 안에 요 ZCT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이 이 ZCT에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이 들어가는 선이 3A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3A 들어가서 저항해서 일을 하면요. 이게 소모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돌아서 3A가 들어와요. 이 건전지로. 그죠? 그렇게 들어올 때 들어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의 대수의 합이 같으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 코일에, 이 히터에 들어가는 전류가 3A고 들어오는 전류가 3A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발생되지 않죠? 그죠? 들어가는 거는 앙페어 오른손의 법칙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또 나오는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돌아 나오죠? 앙페어 오른손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쇄돼 가지고 전류가 발생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일 들어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에 차가 발생된다라면, 그죠?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죠. 들어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는 같아야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죠. 그런데 들어가는 전류가 3A인데 들어오는 전류가 2A면 어떻게 돼요? 1A만큼 자기장이 생기면서 이 ZCT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지부죠. 그 다음에 판정부. 이것이 정말로 누전이 되는가를 감지를 하고요. 누전이 되면 동작부, 트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루프의 원칙, 결론적으로는 이 히터에 들어가는 선이 있으면 돌아 나오는 선이 있어야 그 전류가 흐른다. 이게 뭡니까? 페로의 원리, 루프 클로즈드의 원리죠. 자, 두 번째는 땅은 거대한 콘덴서입니다. 축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는 거대한 도체이자 콘덴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을 이렇게 땅에 묶고 한 선에 공중에 띄워도 혹시 전기가 흐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이 지구가 도체이자 콘덴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전기의 어머니는 땅입니다. 우리가 발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수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면요, 모든 전기는 땅으로 흐르고 싶어 해요. 그게 아주 본능입니다. 수구 초심. 여우는 죽을 때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머리를 어디로 두고 죽습니까?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잖아요. 수구초심. 전기도 만들어지는 순간 땅으로 흐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콘덴서이자 그리고 전기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약간 흐른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만든 영상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제미나이에서는요, 발전기를 처음 가동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는 발전기 단자와, 그냥 땅에 박아놓은 발전기 단자와
땅 사이에 전이차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양의 전하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전기적 충전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저 위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콘덴서를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도 있고요. 제 채널에 오셔서 검색하시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자식 말고요. 전기식 말고, 기계식 멀티 테스트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죠?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기계식 멀티 테스트 안에는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5V짜리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멀티 테스트는 6V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항적으로 레인지를 돌리잖아요. 도통 테스트를 하거나 저항을 측정할 때 레인지를 돌리면요, 이 저항이 얼마인가는, 자, 이런 저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저항 양쪽에 리드를 대잖아요. 멀티 테스트기, 아날로그 멀티 테스트기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6V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여기에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항 측정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양쪽 리드에 콘덴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쪽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요, 마이너스는 멀티 테스트기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딱 되는 순간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바늘이 촥 흘렀다가 순식간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자, 왜냐면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있죠. 콘덴서에 전하가 꽉 차면, 그러니까 처음에 전하가 차기 전에는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전하가 꽉 차면, 지금 직류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가 꽉 차면 이게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원리다 이거죠. 땅도 이 축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이 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약간은 올라가긴 해도 폐 회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그러한 콘덴서, 이 축전지에는 전혀 전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콘덴서에서도 이미 제가 실험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그 영상을 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물의 순환, 물이 순환한 펌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반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는, 자, 제미나이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자, 발전기를 펌프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발전기는 펌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큰 땅, 우리 지구를 저수지라고 생각하세요. 이 저수지에다가 펌프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발전기에다가 한 선을 땅에다 박은 이것을 이 제미나이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땅이 저수지라고 보고요, 큰 저수지에 거기에다가 펌프를 갖다 놓은 것이죠. 자, 이 펌프의 출구를 막은 거예요. 펌프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기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이 흡입구 쪽에 임펠러, 베르누이 현상에 의해서 돌아가면 그 밀어 올리는 힘으로 토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펌프, 그러니까 발전기를 펌프로 봤으니까요, 이 펌프를 가동을 시켰단 말입니다. 펌프를 가동을 시켰는데 이 펌프의 입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선을 땅에 박았으니까 이 들어오는 흡입구는 열어둔 거예요. 열어두니까 펌프가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빨아 당겨지겠죠. 빨아 당겨지는데 토출되는 데를 지금 막아놨잖아요. 결론적으로 발전기의 한 상이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려다가 안 나오는 것이죠. 자,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지락사고 있죠? 지락사고. 만일 이 발전기 코일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어서 이곳에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된다면 지금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락사고고요. 이 지락사고 전에 사람이 손을 대서
인축이 어떤 몸을 대어서 인축을 통해서 전기가 땅으로 흘러서 돌아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감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발전기를 가지고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을 지금 분석을 구글의 제미나이와 함께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새가 왜 감전되지 않는가를 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전선줄에 수많은 참새들이 있습니다. 참새들은 다리가 어떻게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비둘기도 어떻게 돼요? 길어도 그 가공 전선에 L1, L2, L3, 22,900이 흐르는 L1, L2, L3 두 가닥을 다리로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가랭이가 째지겠죠. 자, 그래서 이 참새들이 앉아 있어도 감전되지 않아요. 만약 이 지구상에 이 작고 아름다운 참새들이 감전이 있다면 지금 지구상에 참새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이나 차박을 좋아하는데요. 이 차박을 갔을 때 산 밑에 이런데 주차장에 또는 캠핑장에 차박을 갔을 때 그 해가 어렴풋하게 지는 그때 우는 새소리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상쾌한 공기와 함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일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러한 전선에 새들이 올라타서 감전됐다면 이 아름다운 새의 모습도 볼 수 없고요. 이러한 새의 지저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왜 감전이 되지 않죠? 새가 앉으면 이렇게 전봇대 위에 전선, 제가 왜 전봇대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 전기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요, 전봇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 전주 또는 전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위에 가공 전선이 있죠. 그 가공 전선에 참새가 앉을 때는 한 선에 앉아요. 지금 이 질문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이 발전기에 220의 단상 발전기에 한 선만 땅을 박았을 때는, 물론 전제 조건은 누설 전류가 없다. 100% 절연이 된 상태다. 그죠?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한 선만 갔기 때문에 폐회로가 안 되죠.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한 선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감전되지 않는 거죠. 왜? 폐회로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일 좀 이상한 기형의 참새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엄청 긴 참새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보다도 더 전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두 상을, 그죠? L1과 L2, 한쪽 발은 L1을 붙잡고 한쪽 발은 L2를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 L2를 붙잡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 L1과 L2가 참새라는 이러한 그 저항이죠. 그 인체 저항이죠. 인체가 아니죠. 그죠? 그 동물의 저항에 폐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그것을 저항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저항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흘러가고요. 바로 직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새가 살아있는 이유는 폐회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를 한잔하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실무적인 부분과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 그리고 조금이나마 우리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글의 제미나이와 함께, 발음이 좀 꼬인다, 그죠? 구글의 제미나이와 함께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